키스. 에도가와 란포지오, 강담 구자형, 출연 라미. 요즘 야마나 소조는 그야말로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장밋빛 향기로 가득한 공기가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관청의 낡은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일할 때에도, 같은 책상 위에 놓인 알루미늄 도시락통에서 밥을 떠먹을 때에도, 시계가 4시를 가리키기를 기다렸다가 관청문을 뛰쳐나와 바람처럼 가로수 아래를 지나 달릴 때에도 언제나 그의 곁을 가볍게 맴돌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야마나 소조가 한 달 전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날도 야마나 소조는 평소처럼 4시가 되자마자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처럼 서둘러 퇴근 준비를 하고, 과장인 무라야마가 아직도 책상 위를 어수선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슬쩍 뒤로 보면서 관청을 뛰쳐나와 곧장 집을 향해 바삐 걸었다. 빨간 머리수건을 두른 하나는 늘 그렇듯이 다다미방의 화로 앞에서 준비된 저녁상을 앞에 두고 작은 웃음을 띤 채, 하나는 정말 잘 웃는 여자다,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면 토끼처럼 뛰쳐나올 준비를 하면서 그의 귀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하,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소조는 꼭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바쁘게 길을 걷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오늘은 한번 깜짝 놀래켜볼까? 집 대문 앞에 가까워지자 소조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는 살금살금 걸으며 소리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은 후 다다미방 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여기서 가볍게 헛기침이라도 할까? 아니, 잠깐만.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몰래 엿봐야겠군. 그러고는 문틈새로 다다미방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깜짝 놀라며 소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하나는 다다미방 화로 앞에 앉아 있었다. 흰 보자기로 덮인 밥상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하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 장의 사진을 들고 키스를 하거나 꼭 껴안고 있는 것이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렇다면... 소조는 깜짝 놀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이번엔 발걸음을 더욱 과감히 떼며 다다미방 문을 확 열고는 "여보, 나왔어!" 하고 외치며 화로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외치며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허리춤에 감췄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하면서 당황하다가 그래도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라며 얌전하게 말했다. 소조는 그 얌전한 말투에서도 그녀가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사진을 숨기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 문을 열기 전엔 혹시 내 사진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녀가 사진을 숨기며 파랗게 질린 것을 보면 당연히 내 사진일 리가 없다. 틀림없이 그건 저 과장 무라야마의 사진일 것이다. 소조가 의심을 품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색시 하나는 과장 무라야마의 먼 친척으로 오래도록 그의 집에 얹혀 살다 소조와 인연이 닿아 결혼하게 됐다. 중매는 물론 과장이 맡았다. 과장이라고는 해도 소조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젊은 남자였으며 아내는 있지만 소문엔 둘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가 무라야마 집에 자주 다녀오는 것이 이상했다. 소조가 아는 것만 해도 네다섯 번이나 됐고 때론 밤이 늦어서야 돌아온 적도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소조는 질투와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는 원래도 질투심이 강한 성격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녁을 먹었지만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진의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재에 틀어박힐 수도 없어서 서로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도대체 그 사진은 누구 사진이야? 입안에서 이 말이 몇 번이나 맴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하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질투심만큼은 깊고 집요한 그였기에 그녀가 잠자리에 들 때 그 사진을 분명 어딘가에 숨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녀가 사진을 숨기는 것을 확인한 후 몰래 꺼내볼 생각이었다. 이윽고 하나는 말없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나갔다. 가는 방향이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창고로 향하는 것 같았다. 소조 본인은 볼품없는 하급 관리였지만 집은 옛날에 아버지가 막부의 무사로서 받았던 저택이어서 낡기는 했지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창고가 있었다. 그녀는 창고의 서랍장에 사진을 넣으려는 것일까? 서랍장이 여러 개라 나중에는 찾기 힘들 테니 아무래도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소조는 살금살금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예상대로 창고였다. 그녀는 막 들어간 참이었고 서랍장의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느 서랍장에 어느 칸에 사진을 넣으려는 것일까? 소조는 창고의 작은 틈새에 눈을 대고 살짝 엿보았다. 창고 안엔 두 개의 방을 함께 밝히는 전구가 있었는데 틈새가 작고 전등빛이 밝지 않아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통해 입구에서 정면에 놓인 서랍장의 가장 왼쪽 작은 서랍이란 점은 알아낼 수 있었다. 하나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는 문을 꼭 닫은 뒤 서둘러 소조 쪽으로 올 것처럼 보였다. 들키면 큰일이라 생각한 소조는 급히 다다미 방으로 돌아와 담배를 하나 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뿜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래를 씹는 듯한 세간 이야기를 두세 마디 주고받다가 이윽고 9시가 됐다. 소조는 다른 계획을 생각하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소조는 하나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잠옷을 여미고 살금살금 다다미방을 나와 창고로 향했다. 목표는 물론 그가 미리 확인해둔 정면 서랍장의 왼쪽 작은 서랍이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서랍을 열어보니 과연 사진이 있었다.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뒤섞인 16장 정도의 사진이 쌓여 있었고 가장 위에는 과장 무라야마의 반신 사진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을 떨며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펴봤지만 남자의 사진이라곤 무라야마의 것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의 가족 사진들이었다.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확신한 소조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나머지 이를 갈며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을 떨었다. 다음 날 아침 소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나가 준비한 도시락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서둘러 관청으로 출근했다. 동료들의 얼굴을 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고서 저 과장 면상에 굽실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누구든 모조리 때려눕히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무뚝뚝하게 입을 다문 채 핏발이 선 눈으로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과장의 책상을 노려보았다. 잠시 후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과장이 큰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소조는 인사를 하지 않고 불타는 눈으로 과장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라야마 과장은 책상 정리를 마치고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야마나 씨, 잠깐만 이라고 불렀다. 소조는 대답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의 책상 앞으로 갔다. 물론 무슨 일이신지요? 라는 예는 갖추지 않았다. 묵묵히 선 채로 그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지적을 하기 시작했다. 이 통계는 문제가 있군. 중요한 평균치가 개선돼 있지 않잖아. 보니 과연 소조의 실수였다. 평소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물러났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아무 대답 없이 과장을 매섭게 노려보기만 했다. 이 통계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총계만을 줄줄이 나열해 놓다니. 그런 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평균치야.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소조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소리를 확 낚아채 자리로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한참을 지적할 기세였던 과장은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 돌아온 소조는 소리를 고치는 듯 열심히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가 통계를 수정하는 것인가 하고 보았지만 전혀 다른 일이었다. 백지 한 장을 펼쳐 그는 굵은 글씨로 첫 줄에 썼다. 사직서였다. 소조는 커다란 글씨로 작성한 사직서를 과장의 책상 위에 던지고서 크게 가슴이 시원해졌다. 그리고 오전 11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당하게 팔을 흔들며 귀가했다. 하나, 잠깐만 와봐. 그는 다다미방 화로 앞에 앉아 단판을 지을 준비를 했다. 어젯밤의 일로 하나는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어머, 벌써 들어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 몸은 별일 없어. 난 오늘부터 관청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도록 해. 그리고 관청을 그만둔 이유는 무라야마와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무라야마 집에는 일절 드나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야겠어.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해. 그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당신 무라야마의 사진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여기로 가져와봐. 남편의 단호한 기세에 거부할 수도 없었다. 하나는 마지못해 그 사진을 가져왔다. 소주는 그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서 마치 증오하듯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화로 속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사진을 불태우고 나서야 비로소 소주는 속이 시원해진 얼굴을 했다. 여기까지 오니 하나도 모든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질투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의 입에서 진실을 확인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여자는 특유의 수완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심통을 부리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결국 남편이 그녀를 몰래 엿본 사실을 털어놓게 했다. 그래도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사진을 넣어둔 것까지 밝혀졌으니 내가 실수한 건 없어. 소조는 승리자의 기세로 차분히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아하고 울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는 뜻밖에도 소조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곧바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어머나,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무라야마 씨가 당신도 참 의심이 많으시네요. 그 사진 말인데요. 사실은 그 사진은 당신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내 사진이라고? 말도 안 돼. 아무리 얼버무리려고 해도 그건 안 통해. 난 정확히 봤다고. 서랍장에 몰래 숨기고 파랗게 질려있는 당신의 모습까지 봤는걸. 그 서랍엔 무라야마 사진 외에는 남자 사진이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이에요. 당신 사진은 한 장뿐이라 소중하게 서랍장 안에 있는 작은 상자에 넣어둔 거예요. 당신이 봤다는 그 서랍장은 어디에 있죠? 정면에 있는 서랍장의 맨 왼쪽 끝 작은 서랍이었어. 어머나, 정면 서랍장이라뇨. 이상하네요. 어젯밤 당신 사진을 넣어둔 건 왼쪽에 있는 서랍장이었어요. 서랍은 맨 위, 왼쪽 끝, 작은 서랍이 맞지만 서랍장 자체가 달라요.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지금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 창고의 작은 틈새로 들여다보았어. 왼쪽 서랍장이 보일 리가 없다고. 분명히 정면이었어. 아무리 급했다 해도 정면과 왼쪽을 잘못 볼 리가 없어. 정말 이상하네요. 이상할 거 없어. 터무니없는 변명은 그만두도록 해. 더 이상 헛된 말은 하지 말고. 하지만이 아니야. 내 눈이 틀릴 리가 없어. 이상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남편은 방의 정면에 있는 서랍장이라고 하고 아내는 왼쪽 벽 쪽의 서랍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말에는 90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하나가 갑자기 외쳤다. 여보,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하나는 갑자기 그의 소매를 끌어당겼고 소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그녀가 그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창고였다. 이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새로 산 옷장이었다. 지난해 겨울 소조가 임시 보너스와 예금 이자를 합쳐서 겨우 마련한 최신식 옷장이었다. 이 옷장이 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옷장 문에 달린 거울 말이에요. 어젯밤엔 이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문이 열린 상태로 정확히 창고의 틈새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면 서랍장이 가려지고 그 거울에 비친 왼쪽 서랍장이 마치 정면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정말 그랬다. 옷장 문에 달린 거울이 창고 틈새 앞에 45도 각도로 열려 있었다면 거울에 비친 왼쪽 서랍장이 정면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두 서랍장은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할 만했다. 게다가 어두운 전구 아래 급히 확인했으니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소조는 순간 멍해졌다. 남의 사진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 큰 착각이었고 사실은 하나가 그를 그리워한 나머지 소조의 사진에 키스를 하며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이런 터무니없는 착각이 부끄럽고 미안하게 느껴졌다. 이럴 때는 소조도 함께 기뻐하며 감동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해 때문에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사직서까지 쓴 터였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 승리를 거머쥔 하나는 그제서야 진짜 눈물을 흘렸다. 이 불경기에 어디 가서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일을 관두면 어쩌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만둘 일이었나요? 제가 무라야마 집에 들르는 것도 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라고요. 제가 그 집에 정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제 마음도 모르고. 하나는 소조를 원망하며 애절하게 울었다. 소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 막막해졌다. 소조는 자신이 한탄스러운 나머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질투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군. 하지만 여러분, 남자란 다소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도 본성은 언제나 순진하기 마련이다. 반면 여자란 표면상으론 순진해 보여도 그 마음속엔 나름대로의 수완과 꾀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 이 하나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순진무구한 여인이라 단언할 수 없다. 만약 그날 밤에 그녀가 보여준 거울의 착시 효과가 사실 그녀의 연출이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녀가 키스를 하며 애정을 드러낸 사진이 무라야마 과장의 사진이었다면 어떨까? 물론 이런 의혹까지 떠올리지 못할 만큼 소조는 순진하고 단순한 남자였기에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키스 에도가와 란포지움 강담 구자형 출연 람